법률 행위의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정상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요. 그러고 나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 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됐죠. 이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형사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죠. 그러나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로 봅니다. 지문 보실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먼저 체결해버린 겁니다. 이 계약은 아직 허가는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이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그런 겁니다. 이 유동적 무효가 허가로 인해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잠탈이나 배제 목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죠. 이 무효는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예요. 즉 허가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잖아요. 기억나신가요? 앞에서 배웠던 거?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히읗이 계속된다 했죠. 효력 규정입니다. 즉 강행법규예요. 이 강행법규 위반 내용을 했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인 것이죠. 즉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협력 의무입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는 상호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죠. 관공서에 제출하는 허가 신청서 양식에서 매수인, 매도인 2명 모두의 인적사항 등이 필요하고요. 자금 계획서 등 여러 서류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 허가 신청서는 공동 신청 의무예요.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공동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협력 의무가 있는 것이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일방이 그 협력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소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소구의 의무는 소는 이거는 소송입니다. 그다음 구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협력 의무에 불이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협력 의무 관련해서는 소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기억하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나 아직은 허가를 받기 이전 단계죠. 이 부분 아직 허가를 받기 이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를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유효가 아니거든요. 무효거든요.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매도인, 매수인 간에 어떠한 채권 계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권 계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행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어도 채무 불이행이 아닌 겁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못하는 겁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효란 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뭘 해라, 해달라 이런 것을 청구를 못하는 거죠. 관련하여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지 못합니다. 자,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계약금을 받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거겠죠. 매수인이 이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에는요, 아직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이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싶으면요, 확정적 무효여야 돼요. 확정적 무효. 그 경우는 이것이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불허가 처분이 났으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기존에 유동적이었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기왕에 지급했던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 계약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허가로 확정이 됐을 때는, 즉 무효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기왕에 지급했던 이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은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근데 유효로 확정되는 것은요, 소급표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죠. 계약 체결 이때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어요. 이 사이에서는 유동적 무효였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으면은 유효로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될 때 소급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그리고 지정 해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허가 신청 진행 중에 그 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 경우에는 이 계약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미지정한 거예요.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로 확정이 되는 사유가 허가를 받았을 때도 유효로 확정이 되고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재지정 행위가 없을 경우에도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입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했던 허가 배제 잠탈 목적 이거랑 다른 것이죠. 이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무효는 무효인데 일단은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거, 허가 배제 잠탈 목적이었다면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처음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요,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제도 못하는 겁니다. 관련하여 장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했던 이 계약금에 대해서도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허가 신청했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협력 의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했던 이 계약 있죠? 이 조건은 유효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불이행할 경우에는 소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았어요. 중간생략이기 때문에 C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등기를 넘긴 거예요. 이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이죠. 이 히읗은 뭐죠? 효력규정이라는 거죠. 강행법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이 경우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만약에 이 지문에서 이 말이 없었다면요, 이게 빠져있다면은, 단순히 중간생략 등기는 효력은 물어봤다면요,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이죠. 효력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상으로는 유효하죠. 다만 처벌은 받죠. 사회질서 위반행위에서 배웠어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무권리자의 이름으로 처분했답니다. 즉 나의 권리가 아닌 남의 권리를 갖다가 처분해버린 거예요. 내 것도 아니면서 처분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효력은 무효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타인, 원래 그 소유자가 괜찮다, 즉 추가 인정하면은, 즉 추인이 있으면은 유효로 해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동적 무효라 그럽니다. 정리하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무권리자 이름 처분한다. 간단히 약칭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그러거든요. 이 경우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일단은 의미가 유동적이란 거죠. 원칙상 무효인데, 즉 유동적 무효인데 그 타인이 괜찮다, 추인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뜻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무권리자의 이름이 아니라 처분하는데 그 타인의 이름으로 처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타인의 이름으로. 이게 뭐죠? 일종의 현명주의와 비슷하죠. 그러면은 그 타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쳤을 때 협의의 무권대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뭐죠? 무효죠. 유동적 무효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 구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가장 비슷하니까 갖다 쓴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정확한 규정을 안 두다 보니까,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되는데 협의의 무권대리가 가장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자체를 외우면 제일 좋고요. 이게 잘 안 이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러면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전부가 무효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죠.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효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이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무효 사유 있는 부분만 무효로 되는 거, 그게 바로 일부 무효 예외겠죠. 그러한 경우 요건은 이겁니다. 일단은 분할 가능해야 돼요.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적 또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가정적 의사는 가정법적 의사와 같다고 보면 돼요. 영어에서 if죠, if.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 그거거든요.
실제적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 나머지 마음 갖고도 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것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정적 의사입니다. 자, 전부 무효의 원칙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효의 행위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은 뭐죠? 바뀐다는 거죠. 무효의 어떤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효력도 다른 법률행위로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법률행위에서 요건을 갖춰야죠. 그리고 역시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법률 행위를 의혹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것이에요. 이거는 실제적 의사 이게 아니죠. 가정적 의사예요. 그래서 표현 보면 뭐뭐 하였으리라는 이런 가정적 표현이 있거든요. 뭐뭐 하였다는 그게 아니고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표현입니다. 다음은 무효 행위의 추인입니다. 효과로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추인을 했어요. 그 전에 무효 행위가 있었겠죠. 이때 추인을 하면은 이때부터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 과거에 했던 무효 행위가 유효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급하여 새로운 법률행위 그거 아닙니다. 추인한 때부터 이때부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은 갖춰야죠. 그리고 추인한 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해야 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배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있죠. 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면서 추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효행위의 추인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 무효의 원인 중에서도요. 반사의 질서행위 있죠. 민법 103조. 이러한 위반의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추인을 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 자체가 못 갖춘 거죠.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는 것이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였기 때문에 추인한다 해서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었답니다. 이 경우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죠.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법규가 되죠.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은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했기 때문에 사법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라 그러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소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는 못합니다. 이행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도 못합니다.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할 수 없어요. 계약을 체결을 했고 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를 받으면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여기에 있어요. 그 후에 허가가 나오고 나서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게 먼저인 거예요.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가 선입니다. 먼저예요. 그리고 을의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등 이행 제공은 그 나중인 것이죠. 그래서 을의 의무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이행이기 때문에 갑이 먼저 협력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아직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갑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니은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약금 있죠? 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행 청구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도 없어요. 불이행하게 되면 책임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못해요. 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번에서 계약금의 기한 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디귿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했는데요. 무효인 것은 맞는데 유동적 무효이지 확정적 무효는 아닙니다. 확정적 무효 사유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죠. 그런데 이 디귿번에서 보면은 아직 불허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것만으로는 아직은 유동적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랍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라고 표시를 해줬죠. 이러한 경우에는 협력 의무는 있어요. 불이행 시에는 소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도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겁니다. 기억번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했다. 그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의 기한 해제는 허용이 되죠.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계약금의 기한 해제는 허용이 돼요. 근데 허용되지 않는 게 뭐였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지만은 협력 의무는 있는 겁니다. 불이행 시에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전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이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일단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에서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이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불확정하게 되면은 무효가 되죠. 또 법률행위 목적이 불가능하다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적법하지 않다면 즉 강행법규에 위반될 때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면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지문으로 돌아갑시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답니다. 두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수인도 거래의 전속을 바라지 않는답니다. 이 경우는 이거죠. 무효행위의 추인 의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새로운 법률행위에 대해서 효과도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리을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더 이상 허가가 불필요하죠. 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문에서는 유동적 무효라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허가를 받으면은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유효로 되는 겁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됐으니까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 지정기간 있죠? 그 지정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만료된 후에 재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즉 미지정한 거예요. 그 경우에도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은 곧 유동적 무효란 얘기죠.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의무는 없어요. 이행 의무는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 맞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동적 무효인 상태입니다. 2번 을이 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여기서 갑은 매도인입니다.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협력 의무는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의 이러한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선이행돼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을의 중도금, 잔금 등 매매 대금 이행 제공 의무는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갑은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 즉 이거는 뭐죠? 곧바로 등기했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규정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 따라서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무효죠. 만일 이 지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거래가 아니었다면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법규 위반에 불과한 거니까 유효였겠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거죠. 이 경우에는 사법상으로는 효력이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의무는 없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행 의무는 없어요.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 의무는 있는 거예요.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틀렸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데 뒷부분도 틀리고 채무불이행 이 말도 틀린 겁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해요. 이행 의무도 없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이유로 한 계약 해제도 못하는 거예요.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랍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확정적 무효여야 되죠. 그런데 이 설문에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급했던 이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요 확정적 무효여야 돼요. 그런데 이 설문에서는 아직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 암기를 위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릴까요? 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돼버렸어요. 즉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이 줬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던 이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뭘로요? 원인무효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했던 계약금이 왜냐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요. 그 전 단계에서는 무효인 건 맞는데 아직은 확정적이 않고 유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이 전 단계에서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뜻인 거예요.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 조건부죠.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거든요. 이러한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한다는 게 맞습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무 이행 의무도 없어요. 물권적 의무도 없고 채권적 의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하고요. 조건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못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부로 하여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어떠한 의무 이행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협력 의무만 있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랍니다.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유효로 되려면 허가를 받는 또 하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였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재지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1번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불허가 되었으니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2번 처음부터 허가를 폐지해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내용에 대한 거니까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거였죠.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강행법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적법성 요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행법규 위반을 내용으로 한 거죠. 이거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즉 확정적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인 겁니다. 3번 당사자 쌍방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답니다. 이러한 쌍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있기 전에는 무효였는데 이 무효는 유동적이었죠. 그런데 양 당사자 모두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효는 확정되는 수밖에 없죠. 민사관계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안 하겠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4번 정지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성취로 확정된 경우. 정지조건부는 이거죠. 현재는 효과가 없지만 효력이 없지만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계약 시점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설문을 다시 볼게요. 정지조건부 계약이 그 허가 전에 조건이 성취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럼 조건이 성취된 거죠. 그럼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생기면은 그 계약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로 확정이 되면은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정지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건 뭐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였죠. 그러므로 허가가 있기 전이라면은 유동적 무효인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상태에서 정지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었고 그 조건이 성취로 확정이 되었다면은 원래는 유효로 확정이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은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유동적 무효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는 그 규정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간 조건 성취 약정보다 더 우선되는 겁니다. 강행법규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조건이 성취됐다 할지라도 유동적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답이 아니죠. 5번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됐답니다. 즉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판례의 따름, 기억.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였는데 추인한다는 것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앞에서 배웠었는데 무효행위 추인에서 효과에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거 기억나시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되죠. 만약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 즉 103조 위반 사유가 있었다면은 무효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 추인해도 그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은 또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에서도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죠. 뭘 알고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효행위 추인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거예요. 기억은 맞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이 내 권리가 아닌데 남의 권리를 처분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무효죠. 내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본 것은 무효잖아요. 유효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자가 추인해버리면은 유효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 앞에서 했던 무효는 유동적이었던 겁니다. 권리자가 추인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권리자가 어차피 처분할 건데 잘 됐다 그러면은 유효로 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무효는 유동적 무효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표가 있는 거죠.
권리자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무권리자의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효인데 권리자가 추인한답니다. 추후에 권리자가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죠. 유효로 해줘도 되는 거죠. 권리자가 당사자가 괜찮다 하니까. 그럼 원칙상 계약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자에 기속이 되는 겁니다. 디귿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의 승낙이 있답니다. 그러면 양도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즉 양도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냐 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죠. 양도하였고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서 승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채권 양도를 금지시켜놓은 특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 양도 행위 자체는 무효인 상태가 되는 거죠. 관련하여 채무자가 승낙하면은 앞부분 무효였던 것이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 양도 효과는 양도 시부터 발생하냐 아니면은 승낙 시부터 발생하냐 이 문제에서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억상 자 보세요. 소급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 자체가 그때부터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에서 소급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승낙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게 기억이 오래갑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판례에 따른 1번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였죠. 이 경우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무효 원인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면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게 되죠. 그러므로 무효행위 추인도 그 무효 원인은 소멸된 후에 하여야 됩니다.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했는데요. 즉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3년, 10년 이런 기간 제한 없어요. 이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서 제척기간으로서 3년, 10년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요. 원칙은 뭐죠?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죠. 이 부분만 무효라고 이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는 일부 무효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경우는 가분성,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가정적 의사는 가정법, 영어로 if입니다. if. 실제로 유효로 하는 당사자 의사가 있었느냐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입니다. 그런데 설문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서 무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인의 경우는 불요식 행위예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추인한다고요? 그건 안 되죠. 다른 정황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처음부터 이럴 수는 없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자, 당사자 간에 허위로 하기로 효력 없기로 공모한 거죠. 그럼 효력이 없는 것을 공모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 이렇게 된 거였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였어요. 그런데 양 당사자 간에 추인을 한다면요. 추가 인정. 그러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시 합의한 거죠.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추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자, 무권대리 여기서 협의 무권대리죠. 표현대리로 볼 만한 어떤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로 보는 건데요. 협의 무권대리 효력은 뭐였죠? 무효였죠.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였어요. 이 유동적인 것을 확정시키는 게 필요하죠. 확정시키려면은 본인 입장에서 추인할 수도 있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었죠.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이 관련해서는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냐? 추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겁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는 무능력자 보호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추인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물어본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추인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랍니다. 여기서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과 같은 말이죠. 법률행위 내용은 효력이 있으려면 확정 가능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으로서 강행법규입니다. 즉 적법성 관련해서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요건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대 무효죠.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자, 1순위 가등기가 있어요. 그리고 2순위로 저당권이 있고 3순위도 뭐 근저당권이 있고 쭉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제한 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할게요. 경매로 지금 넘어갔어요. 설문에서 이 가등기가 무효였답니다. 그러면 1순위 가등기,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죠.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순위가 이렇게 뒤에 있던 권리가 치고 올라가는 거 1순위로. 이게 바로 가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이거든요. 그런데 지문에서 이 가등기가 무효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가등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2순위였던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쭉 다 밀리는 것이죠. 한 가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2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당 순위에서. 이게 맞는 것인데 자 다음 봅시다.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했답니다. 이 약정은 당사자 간에 약정했다는 거죠. 즉 무효였던 것을 유효한 걸로 바꿔서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일종의 뭐겠어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같다는 거죠. 무효행위의 추인. 이 경우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바꿔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죠? 누가 손해보죠? 여기에 제한물권 설정했던 2번, 3번 이 사람들 다 손해보는 겁니다. 쭉 밀리는 거니까요. 원래대로 하면 1순위가 무효라서 기존의 2순위, 3순위들이 한 칸씩 다 위로 올라갔을 거였는데 무효였던 이 가등기를 유효로 만든다고 본다면은 기존의 2순위, 3순위가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좀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효인 가등기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 이건 뭐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아니죠. 추인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법률행위가 있고 추인을 했어요. 추인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효력 발생한 이건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후자가 기억하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기억하세요.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이제 배울 건데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죠. 이 취소권의 행사기간은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척되는 것이죠. 자, 외웁시다. 취소권 행사기간은 이겁니다. 추 3 한 10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 3 한 10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먹습니다. 취소권 행사기간은 추 3 한 10 이렇게 입버릇처럼 외우세요.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겁니다. 추 3 한 10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간은요. 둘 중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그걸로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엔드 관계가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도래하면은 그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척되는 거예요. 취소권은 제척되는 겁니다. 더 이상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뒷부분 그 취소권 관련해서 다시 또 할 겁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이거는 무효행위 추인이죠.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추인한 때부터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보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간주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간주예요. 4번 무권리자가 가외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답니다. 무권리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대리는 아니죠.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내 권리가 아닌데 남의 권리를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이걸 유효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본인이 갑이 팔려고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괜찮다 추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효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왜? 권리자 자신이 괜찮다는데 왜 누가 법에서 못하게 합니까? 민사관계인데. 그러면 이 앞부분 무효는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권리자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뀌는 거죠.
무권리자 처분행위에서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즉 권리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5번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효의 원인이 민법 제103조 위반이었다. 그러면 반사실수 법률행위인데 반사실수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죠. 이 절대무효인 것을 추인한다 해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왜? 절대적 효력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읽을게요.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는 거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뭐죠? 이게 절대적 무효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를 고르면 됩니다. 판례에 의한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여전히 불공정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폭리행위로서 무효죠. 그리고 이 무효는 절대적이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무권대리는 앞에 수식어가 없으니까 협의 무권대리로 보는 겁니다. 표현대리가 아니고요. 그 경우에는 무효인데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적인 것을 확정시켜주는 게 본인의 추인도 있고 추인 거절도 있고 그랬어요. 추인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거절하면은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설문에서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이 경우는 절대적 무효로 물어본 거였고 우리는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니은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디귿,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내용 관련해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며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불법 조건이 붙었답니다. 그럼 이 부분 위반이죠. 적법성 요건이 없는 겁니다. 즉 강행법 위반인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디귿번 정답입니다. 아까 불공정 법률행위도 절대 무효였어요. 리을, 통정의 표시와 임대차 계약. 통정의 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허위인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서로 통모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합식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였어요. 이러한 경우 또다시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인을 했답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좋다 하면 그걸로 유효로 끝나는 것이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한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즉 소급효가 있는 게 아니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인한 겁니다. 그럼 이 추인은 소급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이 틀린 겁니다. 무권 대리에서 추인은 소급효였죠. 그러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자, 어떤 법률행위를 했고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된 이게 맞는 거죠.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된다 이게 맞는 거죠.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는 절대무효죠.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지문이 좀 장황한데요. 자, 무효랍니다. 무효는 당사자 간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어떠한 채권이나 물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겁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는 거죠. 당사자 간 사이에서. 자, 계속 읽을게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이게 뭘까요? 불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채무 불이행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전환은 바뀌는 거죠. 전환의 의미가 바꾼다는 거잖아요. 다른 걸. 이거 바로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당해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다른 법률행위에서 요건을 갖추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될 수 있다니까 맞는 거죠.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잖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다른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그러면은 현재 이 법률행위는 여전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상태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민법 제104조 위반이 있는 거죠. 폭리행위. 그래서 절대무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 사유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른 행위로 요건을 갖추면 전환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될 수는.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즉 이 말은 불확정이란 얘기고 이 말은 곧 유동적이란 얘기죠. 판례에 의한 기억,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언제나 무효로 하죠.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게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인의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즉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인이에요. 즉 통정허위 표시를 유동적 무효로 봐가지고 추인하면은 소급적으로 유효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새로운 요건을 갖추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급효가 아니고. 기억본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요, 확정적입니다. 당사자 간 사이에서는 확정적 무효예요. 니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요. 무권 대리인이 어떠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대방이 거절해버린 거죠. 거절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맞죠.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굳이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죠. 원래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성립과 관련해서 이런 거죠.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없으면 불성립의 문제가 나오고요. 이러한 게 있는데 내용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목적이 대표적이죠. 목적에서 불확정하다든가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강행법규 위반 사항이라든가 또는 반사의 질서 이러면은 무효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의사 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또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도 존재하고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 표시도 있긴 있어요. 그러므로 성립은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 거죠. 거절은 뭡니까? 효과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디귿,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추인하게 되면은 취소권의 포기로 봐서 유효로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전 단계에서는 유동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디귿번은 확정적이지 않은 거, 즉 유동적인 거 맞습니다. 리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다. 자, 처분은 확정적이죠.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그 권리를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은 종국적이잖아요. 종국적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죠. 미음,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자, 여기서 매매니까요, 사고 파는 거죠. 즉 사면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매매의 의미가.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소유권을 유보한 겁니다. 여기서 이 유보는요,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남길 유자입니다. 남긴다는 거죠. 누구한테 남겨놓은 거예요?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을 남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해버리면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와버리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남겨놨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남겨놨겠어요? 매도인에게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매매라면은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오는데 소유권을 남겨놓다 보니까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남겨놓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세목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 소유권 취득 관련해서는 세목급, 즉 유동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부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가의 물건을 산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대금을 한 방에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매 월마다 얼마씩 쪼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 경우에서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돈을 다 갚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 전 단계는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소유권 유보분 매매, 동산 소유권 취득. 그럼 이런 걸 왜 할까요? 못 믿으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못 믿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매매는 원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확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인 건데 소유권을 남겨놓다 보니까 세목급이 되어서 애매한 상태, 즉 유동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은 판례에 의함. 1번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이 지문은 짧지만 잘 안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암기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도가 앞에 있어요. 공도입니다. 공도예요. 공도는 뭐죠? 아무나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예요. 이 길을 통해서 집도 지을 수 있죠.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요. 이 공도와 닿는 직접적인 땅은 비소유입니다. 비소유 뒤에 A 소유 땅이 있어요. 우리는 이 A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A는 이 공도로 나가려면요, 반드시 비소유 땅을 지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부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경우 비소유의 이 땅, 이 통행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승역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지역권이라 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통행지역권으로 볼게요. 통행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경우 A 소유 땅은 뭐가 되죠? 요역지라 그러죠. 요구사항이 있다는 땅입니다. 요구사항은 뭐죠? 길이 필요한 거죠. 남의 땅을 다닐 길이 필요한 겁니다. 요역지하고 이 통행지역권 부분 있죠? 이 두 개는 일체형입니다. 한 몸뚱이로 본다는 거예요. 일체. 그 말은 곧 이 요역지를 팔게 되면요. 이 부분 지역권, 통행지역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 요역지의 통행에 제공되는 이 지역권 부분이 있죠. 이것만 따로 쪼개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행지역권 자체가 요역지의 통행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을 쪼개서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통행을 위한 것이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점유가 아닙니다. 통행이라는 사용만 하는 거예요. 점유는 아닌 것이죠. 점유권은 아닌 겁니다. 당연히 소유권도 없어요. 소유권은 B한테 있지 A 소유가 아니거든요. 자, 지문으로 돌아갈게요.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한답니다.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안 갚으면 나중에 경매에 넘긴다는 거죠. 경매는 뭡니까?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소유권을 사는 거잖아요. 또는 점유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를 수반하는 것, 예를 들어 지상권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살 수가 있어요. 소유권은 당연히 살 수가 있고요. 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전 양도가 가능해야 되죠. 그러나 지역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A 소유 토지에다가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 보니까 경매에 나온다 쳐도 분리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권은 점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는 사람도 없어요. 경매에 나온다 해도. 분리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어요. 양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붙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해도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효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권 대신에 지상권이라고 말을 바꾸면은 이거는 저당권 설정 계약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권은 지역권하고 달라요. 지상권은 점유권이 있어요. 일정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면요. 이 수목의 소유라든가 건물 소유, 건물 지어서 본인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권은 단순 통행권처럼 이 사용에 불과한 거예요.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행위, 음식점을 개점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속법규 위반이죠.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한 거 이거는 유효합니다. 사법상 효과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무허가 음식점 이게 단속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즉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음식점 판매 행위를 무효라고 봐버린다면요.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러면 손님이 음식점 먹은 거 이거 오바해야 됩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러므로 음식 판매 행위는 유효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전대차를 준 거죠. 그래서 전차인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당초에 이 계약에서 전대차를 금지하는 약정을 특별히 두지 않는 한은 이 임차인이 전차인을 드리는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만 유효한 거죠.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문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4번 전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 이 사안은 이거죠. 산이 있는데 이 산에다 철탑을 세운 겁니다. 철탑을 세우면은 이 철탑도 있지만은 송전 선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바로 지상권이고 그 중에서도 구분지상권입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부분만 지금 선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송전 선로가. 철탑이 여기에 세워져 있고 송전 선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즉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럽니다.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구분적인 거죠. 일부분. 그래서 구분지상권이에요. 이 지상권의 전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규정이 있죠.
최단 기간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최장 기간은요? 영구적인 것은요? 이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참고로 민법의 최단 기간은 지상권 전속 기간에서 최단 기간은 이겁니다. 자, 석조, 돌로 지은 건축물이나 또는 기와, 연화조, 그 다음에 수목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30년이거든요. 지상권을 설정할 때 기간을 30년으로 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3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은요? 괜찮죠. 그럼 50년은요? 이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영원히 영구적은요? 이거는 이제 판례에 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만일에 수목인데 10년으로 지상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10년은 안 되고요. 20년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30년을 채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 최단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판례로 돌아가서 4번. 이 경우에는요, 유효합니다. 구분지상권 전속기간이 영구적이어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어요. 판례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이 저당권 설정을 왜 하는 거죠? 나중에 경매에 붙여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돈을 안 주면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내 지분에 대해서 내가 저당권 설정하는데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죠?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유효합니다. 실제 경매에서도 이게 지분 경매라고 있어요. 지분권이 경매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죠.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즉 유동적인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확정적으로 법에서 규정해놨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 니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동적이죠. 취소권의 포기, 즉 추인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귿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자, 무권대리인데요.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수식어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의 무권대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요, 유동적 무효죠. 리을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의신탁. 자, 상호 명의신탁은 같은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유효한데요. 원래 공유는 이런 거죠. 한 개의 필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1필지예요. 한 개의 필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두 명이서 공유한다 그러면은 이 공유 토지에 대해서는요, 전체에 대해서 미칩니다. 즉 갑의 공유권이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다 미치는 거예요. 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공유죠. 그러나 상호 명의 신탁, 즉 같은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하긴 하는데 구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땅을. 이 부분은 갑만 쓰고 갑만 사용하고 이 부분은 을만 사용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 개 필지를 두 개로 쪼개서 구분해서 소유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 필지야 했었죠. 한 개 필지가 아니라 이거를 분할해서 이 부분은 갑 소유를 하고 이 부분은 을 소유를 하면 했으면 될 일이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 명의 신탁이에요. 이 경우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한다면은 상호 명의 신탁, 즉 신탁이기 때문에 신탁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랑 똑같거든요. 상호 명의 신탁 약정을 한 겁니다. 즉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법리로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어쨌거나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합니다. 암기하세요. 강박으로 12년 전에 한 증여, 이 증여의 확정 여부네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은 추인 즉 취소권 행사의 포기가 되면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 했던 강박, 얼마 안 된 강박, 그 경우 얘기고요. 그 강박 행위가 무려 12년 전이었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민법에 있어요. 이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요. 추 3 또는 한 10, 이거 기억나시죠? 취소권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것. 이 기간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지나도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 12년 전이랍니다. 그러면은 제척 기간 지났죠.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된다 했어요. 추인해서 3년이든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든 이 경우는 이거죠.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 행사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증여는 어떻게 되죠?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